성매매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마사지 영상을 뿌리겠다 라고 하면서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검거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 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커들이든 아니면 범죄자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범죄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enemy. 범죄자들의 가장 큰 적은요, 바로 폴리스, 경찰이죠. 경찰이 범죄자들을 잡아가니까 가장 큰 적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경찰과 거리가 먼 경찰을 이용하지 못하는 타겟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잡힐 가능성이 없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제가 과거에 어떤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청소년 불법 도박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학생은 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훔쳐가가지고 결제해가지고 도박을 했대. 자,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기사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이슈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엄청 큰 그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신고를 하려면 이게 부모님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신고를 하면 이 아이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이 학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님들이 신고를 안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엄마 카드를 가져오게 한다던가 혹은 거기에서 돈을 결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뜯어간 돈 신고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범죄자를 타겟으로 하면 혹은 경찰을 부르기 힘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성매매 이용자들입니다. 성매매 이용자들이 이걸 뭐 고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매매 고객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이 성매매 범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찰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르죠. 마음 놓고 ATM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돈 뜯어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쓰럽긴 해. 좀 안타깝죠. 거기에서 돈 뜯기고 있는 모습 보면. 그쵸?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리더, 이 총책은 동네에서 친한 학교 선후배 4명을 모았대요. 그렇게 해서 총 5명, 정예 멤버 5명으로 딱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동네 인근에 사무실을 딱 임대한 다음에 거기에 노트북, 대포폰을 준비해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매매 이용자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 건데 어떻게 돈을 뜯어낼 거냐? 일단 이 성매매 이용자들한테 야, 이거 성매매 너 한 영상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 내놔 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어. 자, 근데 그러려면 성매매 하는 곳에 가서 다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성매매 이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거짓말 쳐보자. 뻥카를 쳐보자. 어차피 걔네들 있다고 하면 믿을 걸. 뭐 가서 물어볼 거야? 아니면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영상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영상도 안 갖고 있는데 그냥 냅다 야, 나 지금 너 지금 몇 월 몇 시에 거기에 가서 이용한 거 영상 가지고 있거든? 이거 네 지인들한테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돈을 주겠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계획이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협박을 더 리얼하게 하려면 실제 성매매자들을 골라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냥 보이스피싱처럼 전화해가지고 야, 너 성매매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CR도 안 먹혀요. 진짜 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 효과가 직방이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이용자들의 전화번호를 얻어야 돼. 플러스 있으면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용했는지, 장소, 시간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협박하기가 조금 더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해결하기로 생각한 겁니다.
자, 요 A씨는요, 연락처,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고객 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고객 정보 탈취용 어플을 구매한 뒤에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영업용이라고 속여서 설치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성매매 업주에게 이거 영업할 때 쓰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유익한 앱입니다. 라고 설치하게 속인 다음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연락처나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줄줄줄 빼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누구가 이용을 했는지 이용자 전화번호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계획은 이제 완벽하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성매매 현장 촬영 사진이나 영상은 없어. 대신 그냥 말만 가지고 협박을 했어. 근데 말만 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과연 돈을 줄까? 의문이죠. 자, 그 결과는요. 협박에 응한 피해자 36명이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4,700만원을 송금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24명은 2억 원을 뜯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주지 않았어. 하지만 요렇게 해서 실제로 수억 원을 탈취해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이 피해자 중에서 저 돈 뜯겼어요. 여러분들 경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저 실은 성매매 이용자인데요. 막 하면서 신고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신고를 못했어요. 사실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 사실 이 내막이 알려진 계기는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자는 아주 발 뻗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 신고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상한 게 있어서 좀 더 파보니까 이 업주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해킹 앱을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뜯어간 정황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돈을 뜯기 시작했는데 그 1년간 아무도 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 그럼 자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제서야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조직원 2명이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도와주었던 범죄 조직 5명이 뿐만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계좌로 받아서 인출해준 조력자 5명, 그리고 이들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5명, 모두 10명을 포함해서 다 잡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2배. 야, 어떻게 보면은 경찰은 1타 2피네요. 사기범과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성매매 범죄자, 자, 이 둘을 실적을 한 번에 수사 하나에 2배로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빅 이벤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운도 없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잡아간 사람 있죠? 10명. 이 10명 중에 1명은요. 심지어 조직원 중 1명은 도망가던 중에 도피 중에도 10월 올해 3월 같은 수법으로 추가 단독 범행을 벌여서 2명에게 3,600만 원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도 그 사이에 그 틈새에 2명에게 3,600만 원을 또 뜯어 단독으로. 이 정도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검경 공조에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일이더냐? 유흥업소 고객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 이용한 거 알아? 돈 내놔. 했던 6명을 기소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킹을 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은 다음에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먹히냐? 먹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유흥업소에 이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경찰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고객 정보가 어떻게 보면 꿀 리스트야. ATM 기기 리스트입니다.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려는 고객 정보의 리스트가 정말 중요하겠죠. 아마 앞으로는 해킹을 통해서 이 업주의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해서 고객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세 번째, 진짜 그 유흥업소 직원이 돈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흥업소 직원이 자기가 할 수도 있어, 이 범죄를. 그냥 자기가 전화해서 돈 내놓으세요 하면은 돈 내놓겠지.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 거죠.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블랙 해커가 되면 이 발을 쉽게 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요거 하나 정도야, 요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특히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해킹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해킹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높아심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에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점검 정도는 괜찮잖아, 에이 요거 보고서 하나 봐주는 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불법과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꼬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쥐락펴락 당하는 거예요. 특히 요 사례들도 보시면 우리가 범죄에 가담을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불법, 성매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 프로그램을 주고 산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을 여러분들 소액 알바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 하면은 이만큼 그래도 준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범죄자들이 보기에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꼬리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리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